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말을 많이 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21번째 미래의 지구 지배자란 제목입니다. 정말 미래는 어떤 것들이 이 주인이 될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생물이 처음 나타난 것은 38억 년 내지 35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 생물이 바다에 처음 나타난 이래 약 10억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7억 년 전에 드디어 어마어마한 지구 지배자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구냐?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자, 광합성이란 어마어마한 신기술을 가지고 지구상에 나타난 식물 플랑크톤이 이 지구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0억 년 이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구상에 산소는 없었습니다. 근데 광합성을 하게 됨으로써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산소는요, 어마어마한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네. 이 산소에 닿기만 하면 큰일 나는 정말 극독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식물 플랑크톤 이 지구상의 주인 노릇을 톡톡히 그 오랜 10억 년 이상 동안 하다가 그동안에 산소를 엄청 배출해서 그 산소의 독성 물질을 이제 없애면서 사는 동물이 아니고 아예 그 독성 물질을 몸에 흡수해 가지고 사는 동물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네, 그 독하다는 독극물을 먹고 살아가는 생물이 나타난 겁니다. 동물 플랑크톤입니다. 그러니까 체내의 산소를 흡수해서 살아가는데 이 산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은 이 산소를 흡수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네,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동물이 나타난 겁니다. 동물 플랑크톤. 근데 이 동물 플랑크톤은 아주 몸체가 작았지만은 산소에 포함되어 있는 그 콜라겐 덕분에 몸집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플랑크톤이 정말 지구 환경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산소가 점점점 지구상에 많이 나타나니까 산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산소는 또 다른 산소와 합해져 가지고 오존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존층은 뭘 하는 겁니까? 대기권 밖에서 층을 형성해서 햇빛 속에 들어있는 자외선을 몽땅 흡수합니다. 몽땅이라고는 99% 흡수합니다. 자, 그러니 자외선 때문에 지구상에 어떤 생물도 살아가기 어려웠는데 자외선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이 지구상의 육지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고, 따라서 바다 생물들이 육지로 상륙하게 되는 겁니다. 바다의 생물들은 사실 이 지구상에 내려지는 이 햇볕을 동경하며 10억 년 이상을 살았는데 드디어 상륙하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상륙한 게 뭡니까? 예, 지의류입니다. 준류와 조류가 서로 공생하는 지의류가 제일 먼저 상륙해서 정말 이 지구상에 내려지는 햇빛을 마음 놓고 한번 쪼였는데, 서프라이즈! 놀란 건 뭐냐? 지구상의 이 너무나 아름다운 햇빛 속에 아직도 어마어마한 독극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외선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지구상에 상륙한 모든 생물들은 이 자외선에 대항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구상의 주인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동물이 나타나게 됐죠. 약 2억 년 전에 나타난 거죠. 누굽니까? 예, 공룡이죠. 지구상의 주인으로 약 1억 5천만 년을 지구상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겁니다. 공룡. 여러분들 공룡 잘 알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자리 잡고 있는 게 공룡. 왜 그렇습니까? 1억 5천만 년, 즉 지구상의 생물의 역사의 3분의 1을 주인이 행세했기 때문에 대접해 주는 겁니다. 자, 공룡이 지구상에 1억 5천만 년을 주인 행세하고, 더불어서 지구상에 이 파라다이스를 가꾸는 것은 나무죠. 식물이죠. 식물의 천국이 등장한 겁니다. 네. 식물이 광합성을 그토록 많이 하면서 산소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 산소를 먹고 사는 동물도 더불어서
혁진적으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부터 300년 전에 인간이 출현하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날의 주인 행세하는 인간이 출현하게 됩니다. 네, 인간은요, 참, 뭡니까, 화석 연료라는 걸, 프레온 가스도, 엄청나게 이게 가스를 많이 만들어서 드디어 그토록 오랫동안 자외선 오존층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막았는데, 인간의 이 괘씸한 활동은 그 오존층을 파괴해버리고 있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외선이 몽땅 내려쬐어서 그야말로 지구의 환경은 그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외선이 만약에 무사 통과, 그냥 통과한다면은 지구상에 남아날 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대 환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을 대는 곳은 다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사막이 거저 생긴 거 아닙니다. 다 인간의 잘못으로 생긴 겁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300만 년 동안 지구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평균 수명을 약 300만 년이라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이제 인간은 이제 평균 수명이 다 돼가서 사라질 날이 가까워옵니다. 인간은 사라질 겁니다. 자, 근데 인간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뭡니까? 핵 문제지요. 지금의 핵은요,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도 없이 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늘에 비행기가 떠다니는데 착륙할 장소도 없이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파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을 이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다가 이렇게 파멸된 후에 누가 주인하느냐? 이렇게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핵을 주식으로 하는 생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핵을 주식으로 하는 생물은 급속도로 진화할 것이다. 그 생물이 지구의 주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우리 인간의 이 횡포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